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정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그 애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있었어요. 제가 헌신짝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옥이가 아니었죠. 서랍을 열었을 때 땅 문서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빈 봉투만 남아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각성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죠.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도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이름으로 된 땅, 누가 처분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또렷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참았던 선함이 복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요. 수진이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요. 이제 그 이야기의 대가를 들려드릴게요. 참았던 사람이 끝내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요. 민수가 데려온 그 애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애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고 말투는 공손했어요. 저는 그걸 믿었죠. 결혼식 날 저는 수진이에게 금반지를 끼워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전통이었죠. 그 애는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건 좀 구식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뭘 하든 그 애는 한마디씩 던졌죠.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제 안에 차곡차곡 쌓였죠. 어느 날 제가 김장을 담그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코를 찡그렸죠. 어머님, 요즘 누가 집에서 김장해요? 사 먹으면 되는데. 저는 손을 멈췄어요. 배추를 씻던 물이 손끝에서 똑똑 떨어졌죠.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시대에 맞춰 사셔야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추를 다시 씻었죠.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따뜻했던 감정이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요. 겨울이 왔어요. 거실은 따뜻했지만 저는 늘 추웠죠. 수진이가 옆에 있으면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 애는 제게 말을 걸 때마다 가시를 품고 있었죠. 어머님, 그렇게 입으시면 촌스러워 보여요. 민수 오빠 친구들 만날 땐 좀 현대적으로 하세요. 저는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죠. 돌처럼 얼음처럼요.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인내가 끝날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요. 밤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죠.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요. 그 말들은 제 안에서 기록처럼 남았죠.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제 무기가 될 줄은 그 애가 몰랐겠죠.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고 저는 여전히 참았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걸 끝낼 거라는 결심이요. 어느 날 저는 수진이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시어머니?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돼.
어차피 시대착오적인 분이야.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심장이 천천히 뛰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이 저를 감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요. 제가 헌신했던 가족이 아니라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요. 저는 마음을 닫았어요. 완전히요. 여름이 왔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저는 차가웠죠. 수진이가 뭐라 해도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 애는 제가 순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하고 있었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요.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죠. 친척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왔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 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모두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큰아버님이 제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죠. 어머님은 요즘도 옛날 방식으로 사세요. 시대에 좀 뒤처지셨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수진이를 쳐다봤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엔 칼날이 있었어요. 큰아버님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런 말을 어른한테 하는 게 아니지.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했죠. 사실이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얼어붙는 걸 느꼈죠. 민수가 수진이를 말렸어요. 수진아, 그만해. 하지만 그 애는 듣지 않았어요. 오빠도 알잖아. 어머님이 얼마나 고집 센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요. 식사가 끝난 뒤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달빛이 들어왔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땅 문서를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봉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사라진 거였죠. 저는 손을 떨며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알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죠. 수진이가 소파에 누워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아, 내 서랍 열었니? 그 애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네, 정리했어요. 낡은 서류 같던데 제가 처리했어요. 처리했다고? 네, 어차피 안 쓰실 것 같아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물었죠. 어디다 처리했는데? 수진이는 그제야 저를 봤어요. 필요 없는 거 버렸어요. 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으로 돌아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올라왔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대신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도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땅 문서가 사라졌어요. 누가 처분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도현 변호사는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도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흘 뒤였죠. 땅 문서가 수진 씨 명의로 넘어갔어요. 매매 계약서도 있고요. 저는 전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확인하니 다르더군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명의도용이에요. 제 도장을 허락 없이 썼어요. 도현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했죠. 있어요. 제 서명이 아니에요. 필적 감정받으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죠. 예쁘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고요했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을 뿐이죠. 수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애는 제가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참는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했어요. 조용히 평온하게요. 며칠 뒤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죠. 도현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산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은 상관없었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그 애에게 미소 지었죠. 다녀왔어. 수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며 생각했죠.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 밤마다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땅 문서 사본, 계약서, 제 도장 사용 기록들이요. 도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들이었죠. 저는 꼼꼼하게 챙겼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저녁을 먹지도 않았죠.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을 치웠을 뿐이죠. 제 안에선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애는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필적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서명이 다르다고 나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그 애는 웃고 있었죠. 민수와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곧 그 웃음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끝낼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참았던 시간이 이제 힘이 된다. 짧게 적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에게 아침을 차려줬죠. 그 애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도 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제 안에 있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죠. 도현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책장 가득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고 창밖으론 햇빛이 들어왔죠.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도현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의도용이 명백하니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한 달 안에 결론 날 거예요. 법원도 이런 사건은 빨리 처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 달이면 됐어요.
그동안 저는 기다릴 수 있었죠.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제 이름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서명이 마지막 무기가 될 거라고요. 사무실을 나와 걷고 있을 때였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죠.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산책. 수진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죠. 수진이가 곧 알게 될 거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참는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칼을 들고 채소를 썰었습니다. 리듬 있게 정확하게요. 며칠 뒤 도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한테 통지서 나갔어요. 곧 연락 올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죠.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수진이가 우편물을 들고 들어왔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우편물을 봤어요. 법원 통지서였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읽어보면 알 거야. 어머님이 저를 고소하신 거예요? 내 땅을 내가 허락 없이 팔았잖니.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었죠. 그건 정리한 거였어요. 내 허락 없이? 어머님이 안 쓰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내 땅이니까.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저는 방에서 들을 수 있었죠. 오빠 어머님이 저를 고소하셨어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밝고 차갑게요.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요.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취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수진이가 잘못한 거야.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아내가 내 땅을 몰래 팔았어. 그게 맞는 일이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애를 보며 말했죠. 이건 법으로 해결할 거야. 그게 맞는 거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첫 심리가 있었죠. 저는 도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반대편에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그 애를 봤어요. 한때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도현 변호사가 일어나 설명했죠. 명의도용, 무단 처분, 필적 감정 결과까지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올 때까지요.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갔어요. 손을 올리고 선서했죠.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질문이 이어졌죠.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언제 문서가 사라졌는지,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요.
모든 게 명확했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죠. 심리가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복도에 서 있었죠. 저는 그의 옆을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옷을 입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도 차분했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민수도 함께였죠. 저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야 해.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반성은 결과를 바꾸지 않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앞을 봤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죠.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순옥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피고 수진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문서를 처분했으며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며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쿵 하고 망치 소리가 났어요. 끝이었죠. 수진이가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수가 그 애를 부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죠.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현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의가 이겼어요. 저는 손을 맞잡았죠.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제 마음처럼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공기가 가벼웠어요. 제 어깨도 가벼웠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죠. 창밖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죠. 며칠 전에 심은 장미였어요.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죠. 저녁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건 수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수진이었어. 난 내 것을 지켰을 뿐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죠.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밤이 됐어요. 저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참았던 시간이 결국 승리가 됐다. 짧게 적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정원으로 나가 꽃에 물을 줬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장미를 만지며 생각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용서는 저의 몫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며칠 뒤 토지 소유권 문서가 다시 제 손에 돌아왔어요. 도현 변호사가 직접 가져다 줬죠.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제 인생의 무게처럼요. 서랍에 문서를 넣고 잠갔죠. 이번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열쇠를 목걸이에 달았죠. 항상 제 곁에 두기로 했어요. 저녁에 저는 혼자 식사했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저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고요함이 좋다고요. 밤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이혼할 것 같아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엄마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가 변한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대로야. 내가 이제야 본 거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죠. 힘들겠지만 내 인생이야. 잘 생각해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집을 나갔죠. 민수가 말해줬어요. 수진이가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졌죠. 저는 그 애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줬어요. 먹어 힘내야지.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죠.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알았으면 됐어. 수진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본 모습이 나와. 수진이는 욕심이 있었어. 내가 못 봤을 뿐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장을 봤어요. 신선한 채소를 골라 담았죠. 마음이 가벼웠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연히 수진이의 친구를 만났죠.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요즘 어때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등 돌렸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을 뿐이었죠. 수진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빚도 졌대요. 땅 판 돈을 다 써버렸나 봐요. 저는 그제야 알았죠. 수진이가 왜 그랬는지를요.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그 애를 무너뜨린 거였죠.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제가 복수한 게 아니라 수진이 스스로 무너진 거라고요. 저는 그저 제 것을 지켰을 뿐이었죠. 저녁 때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부모님이 찾아오셨대요. 합의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할 게 없어. 법으로 끝난 일이야. 그래도 수진이가 수진이가 뭐? 반성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야,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세상 이치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수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서 말했죠. 사돈댁 우리 수진이 좀 봐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안에서 대답했죠. 이미 끝난 일이에요. 돌아가세요. 제발요, 수진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건 수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수진이 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갔죠.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모든 감정이 정리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죠. 민수가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새로 시작해.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애를 안아줬죠.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민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애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요. 저녁에 혼자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죠. 창밖은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고요. 수진이는 이제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그의 이름도 얼굴도 점점 희미해졌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가는 거니까요. 밤에 저는 일기를 썼죠. 인과응보란 이런 거구나.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 짧게 적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죠.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아침 정원으로 나가 물을 줬습니다.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제 마음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았죠. 민수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수진이와의 이혼이 확정된 뒤로 오히려 편해 보였어요. 엄마, 요즘 마음이 가벼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어서요.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순호가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참 잘했어. 내가 참기만 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이젠 달랐죠. 제 공간이 됐습니다. 온전히 제 것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죠.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제 속도로 제 방식대로 살 수 있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죠. 붉은 빛이 부엌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이라고요. 밤에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저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죠. 정말? 어떤 사람인데? 민수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천천히 알아가 봐.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엄마 덕분에 배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못했던 책이었죠. 이제야 시간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읽으며 차를 마셨어요. 고요했지만 충만했어요. 다음 날 저는 등산을 갔어요. 산은 푸르렀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숨을 들이마셨어요.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몸이 가벼웠죠. 정상에 올랐을 때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작은 집들이 빼곡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제 집도 있다고요. 제가 지켜낸 공간이요. 하산하는 길, 저는 다른 등산객과 인사를 나눴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서로 웃으며 지나쳤죠.
저는 그 작은 교류가 좋았어요.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평온했죠. 저는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저구나 하고요. 저녁에 저는 일기를 썼어요. 정의는 결국 회복된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드러난다. 적으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옳은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 평화가 있었죠.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여름 정원의 장미가 만개했죠. 붉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심은 것들이 이렇게 피어나다니요. 민수는 새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미숙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 애를 보며 느꼈어요. 진심이 있다고요.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미숙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저는 그 애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미숙이는 환하게 웃었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가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오랜만에 느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요. 미숙이와 보냈던 시간은 이미 아득했습니다. 식사 후 미숙이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함께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 시간이 평화로웠죠.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죠.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괜찮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미숙이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좋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수진이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를 통해서였죠. 수진이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빚도 많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동정도 죄책감도 없었죠.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가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정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떨어뜨려야 한다고요. 어느 날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고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요. 참았던 시간이 결국 힘이 됐다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이 따뜻했어요. 제 공간, 제 평화가 있는 곳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정원의 나무가 보였어요. 계절마다 변하지만 뿌리는 그대로였죠. 저도 그랬어요. 겉은 변해도 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일기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죠. 모욕엔 대가가 있어요. 참았던 사람이 마지막엔 웃습니다. 예의가 무너진 곳엔 행복이 자라지 않아요. 적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가 아니었다고요. 정이었다고요. 제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 안에 힘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고요.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옳은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고요. 저는 그 평화 속에서 잠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였어요. 정원으로 나가 꽃에 물을 줬어요.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죠. 저도 자라고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미숙이랑 같이 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기다릴게.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제 마음도 행복했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요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수진이라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들어왔다고요. 저는 그 빛 속에서 살고 있었죠. 모욕은 돌아오고 착함은 결국 복수가 됐죠.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어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참는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것, 때가 되면 일어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 결국 평화가 온다는 것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세상은 결국 진심의 편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요. 통쾌했죠. 속이 시원하셨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